제21화 윈도우 프로젝트 가동. 내부 반발과 기술적 한계. 시애틀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낮게 내려앉은 회색 구름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무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방금 전 직원을 소집해 폭탄 선언을 마친 참이었다. 검은 화면에 하얀 글자만 가득하던 시대의 종말, 그리고 마우스와 그림으로 제어하는 새로운 세상인 윈도우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가동이었다. 빌, 이건 자살 행위야.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운영체제는 시장의 절대 강자라고. 그런데 왜 굳이 그 안정적인 수익원을 포기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그림 기반의 환경에 모든 걸 거는 거지. 나의 가장 오랜 동료이자 기술적 지주인 폴 앨런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강진혁으로 살던 시절,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다가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생을 마감할 뻔했다. 빌 게이츠가 된 지금, 나에게 안주는 곧 죽음과도 같았다. 폴, 안정이란 건 정체된 웅덩이와 같아. 결국 썩어 문드러지게 되지. 잡스가 보여준 그 화려한 화면을 봤잖아. 사람들은 이제 명령어를 외우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해. 우리가 먼저 그 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흔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뿐이야. 내부의 반발은 폴뿐만이 아니었다. 핵심 개발자들은 연일 밤샘 작업에 지쳐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기술적 난이도는 당시의 하드웨어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사장님, 지금의 연산장치 속도로는 화면에 창을 여러 개 띄우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기억 장치의 용량도 턱없이 부족해요. 이건 마치 자전거 바퀴의 비행기 엔진을 달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수석 개발자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하소연했다. 화면에 점 하나를 찍고 선 하나를 긋는 것조차 기계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아니, 잔인했다. 기계의 한계를 탓하지 마. 코드를 압축하고 또 압축해. 1바이트의 공간이라도 찾아내서 효율을 극대화하란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은 내 앞에서 하지 마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사표를 쓰고 나가. 나의 독설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자서전에는 혁신을 향한 열정이라고 기록되어 있겠지만 현장의 실상은 비명과 절망이 가득한 지옥도였다. 나는 직접 개발팀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들의 코드를 낱낱이 뜯어보기 시작했다. 며칠씩 씻지도 않고 사무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식은 피자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나는 독점의 꿈을 윈도우라는 이름의 창문 속에 밀어 넣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적 한계였다. 당시 컴퓨터들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구상한 윈도우는 여러 개의 창을 띄우고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다중 작업 환경이어야 했다. 기계는 비명을 질렀고 화면은 수시로 멈춰섰다. 그때마다 나는 개발자들의 어깨를 흔들며 관계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다시 짜. 이 논리 구조는 쓰레기야. 더 단순하게, 더 빠르게 만들란 말이야. 내부에서는 나를 가리켜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잡스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었고 나는 그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달할 지점에 미리 가서 기다려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재산과 나의 명예,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이 위태로운 프로젝트에 걸려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무실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시애틀의 야경을 보며 다짐했다. 이 창문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가정이 정보를 얻게 하겠어.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할 법전이다. 폴 앨런은 결국 내 집념에 손을 들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내 곁으로 다가와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빌, 너는 정말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지독한 고집을 부릴 수 있지? 하지만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 창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을 완성하게 되겠지. 폴의 지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기계의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알고리즘을 짜내려갔다. 화면의 해상도를 조절하고 창이 겹치는 방식을 최적화하며 마우스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수천 개의 오류를 잡아내고 수만 줄의 코드를 다시 썼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회사를 떠났다. 나의 가혹한 기준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은 나와 같은 관기에 전염된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잠을 자는 것을 죄악으로 여겼고 오직 화면 위에 완벽한 창을 띄우는 것에만 집착했다. 사장님, 드디어 창 3개를 동시에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지 않아요. 어느 새벽 한 개발자의 환호성이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달려가 화면을 보았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분명히 3개의 창이 겹쳐져 작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술적 한계라는 성벽에 낸 작은 균열이었다. 나는 전율했다. 인류의 컴퓨터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는 다시 냉정한 사업가로 돌아왔다. 좋아, 이제 속도를 2배로 높여. 그리고 이 창문의 색깔을 더 아름답게 바꿔야 해. 사용자가 이 창문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야 한다. 나의 끝없는 요구에 개발자들은 다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제3막의 시작, 제국의 완성을 향한 윈도우 프로젝트는 그렇게 피와 땀, 그리고 타협 없는 광기 속에서 닻을 올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날, 나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영토를 지배하는 유일한 황제가 될 것임을. 강진혁의 불행했던 과거는 이제 완전히 지워졌다.
내 눈앞에는 오직 영광스러운 윈도우의 세상만이 펼쳐져 있었다. 폴, 전 세계 제조사들에게 연락해. 우리가 새로운 표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잡스의 사과를 섞게 만들 진짜 창문이 곧 열릴 거라고 말이야. 나의 명령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심장부는 다시금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내부의 반발은 경외심으로 바뀌었고 기술적 한계는 정복해야 할 영토로 변했다. 제국의 완성, 그 장엄한 서막이 시애틀의 새벽 안개를 뚫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성공은 결코 순탄하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반대하는 자들을 설득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부수는 자들의 전유물이다. 나는 오늘 다시 한번 그 진리를 증명해 보였다. 윈도우는 단순한 창문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나의 거대한 선전포고이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의 제국 그 자체였다. 술의 한계에 지슴새 영만장자가 돼도 이코노미석을 고집박은 자도윤 저고지가 는 곳에 안파가 난 에스케이프를 타고 올 때 하룻밤 만에 제국의 키를 돌린 공포 섞인 결단력 258기 전략으로 경쟁자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반독 정법의 칼날 앞에 성가전 똑똑하고 오만한 증인 포렐런이 떠나갈 때 느낀 사막 위의 고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순간 마주한 시베리아의 공허함 자서전 마지막 페이지를 채운 승리자의 군애와 참회 황제의 왕관을 내려놓고 비로소 마주한 인간의 얼굴 오직 한글로 써내려간 나의 야망 나의 전설 한자도 영문도 필요 없는 숫자의 지배자 예는 죽음이고 잃은 생명이 이 가혹한 세계에서 나는 인류의 책상 위에 나의 창문을 달아서 노력은 재능을 도구로 쓸 뿐이라는 진리 하나로 사막의 먼지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웠노라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지 하지만 눈을 뜨니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마우스 대신 주사기를 든 노동의 평온한 미소부의 정점에서 찾아낸 진짜 유산은 나룬이었네 강진역의 슬픈이 빌 게이츠의 불을 만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낸 세 명의 꽃봉오리 오르곤 영마일의 살기를 지나여 오래 소투를 돋는다 내 식냐 둘이 나라야 돈에 살아간 놈들 진신이 찬나보고 미치는 세례워서 세례하지만 난 빌 게이츠 난 이 강진이요 저번에 상기 남긴 아이 주시는 사이